네,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테이블은 이거 움직일 수 없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테이블을 좀 이 선 때문에 그 랜선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나 그래서 지금처럼 한 분씩 나와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한 4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정 시간에서 40분을 좀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각 세션별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합 토론에서 말씀해 주실 우리 그 토론 연사들께서는요, 각 세션별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되는 다루어진 내용에 대한 미비점 또는 문제점, 그리고 오늘 다룬 주제와 연계해서 앞으로 또 우리 제주학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나 내용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우리 오상학 교수님, 김호민 교수님, 그 다음에 고대선 교수님 우리 그 1세션, 2세션, 3세션에 좌장하셨기 때문에 제일 나중으로 좀 돌리고요. 그 세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유산본부 고정근 연구과장님, 그리고 또 발표는 좌장은 안 하셨지만 우리 최광영 지리교육전공 교수님, 또 아침부터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가장 제일 먼저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하셔도 좋은데 발표자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이제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랄까 의문점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초과한 관계로 한 분당 5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근 연구과장님 계십니까? 예, 제일 먼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촉박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의 고정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아마 오늘 종합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은 그 전체 주제 발표 중에서 섹션 그 2, 그냥 제주 바람과 자연생물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 있었지만 이 주제에서는 지금 3개의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발언과 관련된 뭐 식물상의 분포나 조류의 이동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내용별로 제가 저의 의견을 좀 간략하게 좀 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지역 생태계 이입 예상종 예측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전체적으로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제주 지역은 뭐 난대 또는 뭐 아열대의 기후 환경이 넓어지고 또 이러한 환경에 또 적응력이 강한 식물 쪽이 이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더불어 가지고 이입되는 종은 그 뭐 종자의 이동 능력이나 이렇게 종자의 이동 능력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식물종이 또 우선이 될 것이고, 또 뭐 인접한 뭐 일본 큐슈 그 지역의 식물종 분포 특성 등을 이렇게 고려할 때 그 발표 내용은 그런 우선종 등을 좀 목록해 가지고 발표한 걸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일정 지역에 식물종의 이입 경로나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그 식물종의 여러 일반적인 이동 요소 등을 좀 조합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입 가능성이 높은 이제 목록을 이제 제시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좀 검토했으면 하는 좀 부분이 있는데, 이들 이입 가능성이 높은 종 목록, 뭐 쭉 이제 태블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이 종 목록은 물론 기후 특성과 생육 특성, 또 그리고 나아가지고는 그 식물이 어떤 포자나 종자의 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그런 결과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분석 결과를 좀 제시되지 않는 그래 목록만이 제시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그저 의미를 전달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 식물종이 유입 가능성이나 이동 속도 등은 물론 이제 환경이라든지 식물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적 특성 등을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 내지는 어떤 그 뭡니까 척도 같은 거 이것들을 좀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것도 평가를 좀 하고 그 평가된 그 정량화된 좀 수치를 제시해주면 좀 더 좋은 어떤 연구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더불어가지고 참 목록만 이제 좀 제시가 됐는데 그 목록에 그 제시된 종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생활형이라든지 요소에 연계된 분석 자료들을 좀 더 제시해주면 더 의미 있는 어떤 연구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람이 이제 해안가 오름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가지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본 발표 내용은 그 제주도 동쪽 그리고 서쪽 오름 한 곳이 그러니까 해안 오름 두 곳을 선정해 가지고 자라는 식물의 종류, 특히 이제 기화 식물을 이제 비교하였고 이제 이들 식물상의 차이가 바람의 속도나 방향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본 그런 연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런 그 바람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계절별 풍속 또는 이제 풍량 자료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 지역, 그냥 서쪽인 경우는 아마 고산과 연계된 당상봉 오름, 그리고 동쪽인 경우는 어떤 성상 기상 자료와 연계 분석 가능한 지미봉 오름을 좀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상 자료에서도 제시됐지만은 두 지역의 풍속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확연합니다. 근데 제가 발표된 데이터를 토대로 결론적으로 좀 판단하기에는 어떤 기화 식물의 분포 특성 등 어떤 식물상이 그러니까 식물의 종류가 바람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발표 자격에서 또 이제 잠깐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오름의 뭐 기화 식물을 포함한 그 식물상의 차이는 바람보다는 식생 구조 또 내지는 인위적인 어떤 간섭의 정도 이거에 의해 가지고 가져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화 식물 중에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확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식물이 있거든요. 발표 자료에 보면 이제 삼포 기관형 D1이라는 그런 해당되는 종이 한 13종 정도가 되는데 이 종에 대해서 두 오름의 분포 특성을 좀 더 깊게 좀 접근한다면은 이 바람이라는 요소가 두 오름이 식물 분포에 부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조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주도 바람의 조류 출현과 행동에 끼친 사례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뭐 이쪽 분야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새라는 동물이 이제 바람을 이용하거나 또 적용하는데 발달된 이렇게 동물군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발표된 것 같이 그 태풍의 발생 정도라든지 시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사례를 좀 제시했는데 물론 이 중에는 새롭게 유입되는 뭐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이제 뭐 등지 같은 것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그 다른 그 생물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응력이 강하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 앞으로 제가 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태풍 등에 의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새가 여러 영향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기상의 어떤 그 뭐 극단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바람의 강도가 높아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바람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규칙화 된다든지 그런 어떤 기상 일반적인 어떤 요소들이 가지고 그 식물 생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단시간 내에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조류 분야에 연구가 좀 접근이 되면 좋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이상 제가 섹션 2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션 관계없이 오래 기다리신 토론자분 먼저 이렇게 우리 고정권 연구과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최강용 교수님 말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우리 플로어로 바꿔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지리교육 전공에 있는 최광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바람이 만드는 제주 해갖고, 그러니까 제주에 사는 이제 저희들로서는 늘상 이제 바람이라는 게 이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어떨 때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또 어떨 때는 바람이 너무 없어서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주의 특성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 이제 그 세션 1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제주의 바람은 이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우리 그 선조들의 그런 지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운데 지금 발표자 강문규 선생님하고 그 김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문화 역사라든지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제주의 바람에 대해서 그 기록들을 집대성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노력을 이게 이제 좀 젊은 분들도 연속해서 그걸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술 기록으로 남기고 이와 같은 이제 우리 학술 대회를 통해서 남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러한 이제 그 과거의 그 바람에 관한 그런 그 제주의 전통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을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바람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당장 이제 바람이 좀 너무 강하게 불면 두껍게 입으려고 하고, 바람이 또 너무 안 불면은 더우니까는 얇고 시원한 걸 입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그 주택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게 바람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그렇고 방풍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이제 과거의 그런 어떤 그 전통 가옥 주변의 그런 조경 경관들에도 이 바람이 중요하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과거의 그런 어떤 경험으로 피부로 와닿는 바람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그 바람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다음 세대는 그걸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서 최적의 인간의 제주도민의 그 의식주 생활을 도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은 그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많아요. 현대적인 집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건축업자분들이 그런 그 바람의 방향, 예를 들어 제주만 같아도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 바닷가에 살지 않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너무 바람이 강하고 그 다음에 소금 염분이 있어서 조풍이 내륙으로 한 1, 2km 정도 이렇게 제 연구해본 경험에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마이크로한 스케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또 돌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과거의 우리 전통과 현대적인 어떤 관측을 통해서 이 제주의 바람이 재조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적으로 당장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는 전기 에너지 써야 되고 겨울에는 이제 난방해야 되니까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전력을 쓰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도서 지역의 그런 어떤 특성을 조금 극복하고자 이제 풍력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에 관한 것도 이제 그 현대적인 관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입지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그 어느 입지에다 해야지 최적의 바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거꾸로 이제 향후에 이런 풍력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너무 강한 바람, 또 너무 없는 바람, 연중 우리가 제주가 바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어떨 때는 태풍이 올 때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어떤 무더운 날에는 우리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장마전선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들어와서 2013년이라든지 16년이라든지 18년이라든지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름은 굉장히 무더워서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어서 오히려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현대적인 관측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아열대 고기압이 더욱더 지금 강화된다는 것들이 이제 IPCC 등의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태풍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게 더 강력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 그 전 세계 기후변화 학자들의 지금 공통적인 얘기들입니다. 물론 지금 몬순 기후대에 속한 뭐 우리 북서태평양이라든지 인도양에서는 태풍이 더 강한 게 온다는 통계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 수온 상승에 의해서 더 강력한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너무 없는 바람이라든지 너무 강한 바람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제 관측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저희가 도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기후학자로서 아마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 눈치를 보면서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정군영 과장님하고 최강영 교수님 번외로 이렇게 초빙된 우리 토론자 두 분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세 분 교수님은 이제 그 좌장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신 그 교수님부터 우리 오상학 교수님 계십니까? 예,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른 주제의 의미랄까, 뭐 미비점이랄까, 앞으로의 연계에서 그 학술대회에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최강영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이라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제주 바람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바람에 좀 관심을 가질 때는 뭐 낚시를 좀 다닙니다. 낚시를 다니다 보면은 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 이거 항상 보고 되고, 그다음에 또 골프를 치러 갈 때도 항상 그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 이 정도 외에는 바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와가지고 봤더니 바람에도 질이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질이 좋은 바람, 질이 안 좋은 바람,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바람이 질이 안 좋구나. 저는 바람이라는 건 워낙 변화무쌍하고 여기서 불었다 저기서 불었다가 안 불었다 해서 이런 바람은 질이 안 좋은구나. 저쪽에 북해나 저도 이제 그 스코틀랜드 가보면은 그냥 옆으로 치잖아요. 바람이 계속 굉장히 강력하게 치는 그런 바람이 질이 좋은 바람이구나 생각하는데, 이걸 인간 생활과 엮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람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불어주는 것이 또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역동성 이런 것들하고 또 관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문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 경관에 바람의 영향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그 올레라든지 정랑 대문이 없죠. 바람이 워낙 이제 또 많이 불기 때문에 대문이 없고 정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옥의 그 입지 자체가 상당히 그 육지하고 달라가지고 좀 이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우리 이제 신촌이라든지 조천 이런 쪽으로 답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언덕백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쪽으로 위치해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습해져 가지고 살기에는 뭐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그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옥 구조 중에서 풍채라는 게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그래서 이제 그 굴뚝 없는 것도 있지만 이 풍채도 바람과 관련한 어떤 문화유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 바람과 관련해서 연구를 더 하신다면 제주도민의 그 바람 인지 방식,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고 할아버지가 내일 모레는 놀 보러 올 것 같다, 놀 보러 오전에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뭘 이제 보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만의 어떤 바람 인지의 그런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나중에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세션 담당하셨던 고대승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고정군 과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리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제가 제도 내려온 지 이제 한 7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제 그동안 느꼈던 제도 어떤 생태계 변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제주도 어떤 식생 변화는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자연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만은 어떤 농경이나 목축 등 어떤 인간의 어떤 교란도 이제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 제주도 역사의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꽃가루 분석이죠, 옛날 화분 분석 등을 통한 고기후학하고 고생태학 연관 관계를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연구자들.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령아리 오름하고 한온 분하고 이쪽에서는 화분 분석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주도 어떤 식생 변화를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오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가 오름이 한 36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중산간 지대 어떤 대부분이 어떤 화산 지형인 이제 오름과 곶자월 등이 이제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태학적인 어떤 공간 분포, 이런 특성, 이런 것에 대한 규명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계속 제가 바이오융합센터 하면서 느꼈던 건데, 한라산 제주도의 어떤 희귀 특산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산식물 같은 게 한 90여 정도 그러는데요. 이걸 어떻게 수집하고 증식 관리할 것인지, 그러면서 유전자를 보존할 것인지, 이런 문제. 그리고 특산식물 어떤 자생지에 복원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017년부터 해서 환경부의 어떤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도가 협약을 해서 송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황근, 노란무궁화가 있습니다. 멸종위기 2급 식물인데요. 여기에 대한 복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종자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센터 혹은 종자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어떤 스발바르 제도의 종자은행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 씨앗의 어떤 최후의 방주로 불리고 있는데, 총 450만 종, 한국 고유종도 한 1만 3천 종 정도가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 자원센터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도에서도 좀 약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던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에서 제주 특산식물 줄기세포 은행을 구축하려는 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좀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도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새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김한배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까치 문제가 있는데, 아까 발표한 것처럼 1989년에 아시아나 항공 취항 1주년 기념을 해서 제주도에 60마리 기록을 보니까
60마리가 이제 방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 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응을 잘한 거죠, 제주 와서. 그래서 감귤 등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거 하면은 다른 조류알, 그다음 파충류를 포식하면서 제주도 어떤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전신주에 뭐 둥지를 틀어서 뭐 정전 사고는 뭐 여러 번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는 이제 까치가 길조가 아닌 흉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외래종을 도입할 때 굉장히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제도가 지금 그 야산에 가보면 문제가 되는 게 멧돼지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올라가다 보면은 멧돼지가 너무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대책.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던 개를 이제 놔버리니까 유기견이 돼서 이게 들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생태계를 해치는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 제 말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나중에 접어두고요. 일단은 마지막 3세션을 담당하셨던 우리 김호민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세션은 이제 바람과 에너지 이용이라는 주제로 세 분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학제 융합 관련된 학회가 제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때 탑동을 가면 여름에 거기서 수영도 하고 소라도 잡고 그런 추억과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들한테는 그런 추억과 낭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때문에 제주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저희들 세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00년 제주도에 우리의 후세들이 이 제주도의 환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지혜를 모아서 이거를 복원해야 되는 그러한 당면 과제와 사명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자연환경을 예전처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특히나 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온실가스를 우리가 어떻게 감축을 할 거며 또 감축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제주도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제가 느꼈던 과거의 추억과 낭만을 물려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는 지금 제주학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문사회, 그리고 문화예술, 그 다음 과학기술, 모든 전문가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즈음에서 오늘 제주학회에서 제주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환경을 주었던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굉장히 국내, 국외에 서도 유명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제주학회가 초청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들,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했었던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친께서는 돈을 많이 벌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기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학자로서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앞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주학회가 인문사회, 문화예술, 그리고 과학기술, 이공계 분야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연과학이랄까 공학하시는 교수님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예, 이거 뭐 오늘 뭐 세 분 발표자 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보신 김 교수님도 그렇고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이 또 말씀도 참 잘하셔서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새 세션의 좌장으로 근무하셨던 세 분 선생님, 그리고 번외로 우리가 초청한 전문가 두 분, 기후와 식물학 쪽에 두 분을 이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딱 이제 한번 돌고 나니까 가장 그래도 질문다운 질문이 아마 우리 김찬수 박사님한테 간 게 아닌가 싶어서 김찬수 박사님 답변을 겸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플로어에서 잠깐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합니다. 네, 마지막에 그 좌장을 하신 분이 질문한 거는 한원문화구라든지 물영아리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장기적인 기후 변동과 관련한 거지 기후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원인 자체가 다르고 파급되는 현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여러 후학들이 하실 일들이고 고정군 토론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제가 약간 포괄적이고 브로드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가지의 조금 작은 것들이 뭉쳐서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첫째는 쓰나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맹그로브 같은 경우는 물만 따뜻해졌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매질 자체도 진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기후변화와 따뜻한 바람과 연관해서 그걸 같이 소개해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농업적 작물인 경우는 경제성이 필요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날개가 안 달리고 털이 없다 해도 날아옵니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래서 따뜻해짐으로써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그러한 작물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포함시켜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현재 분포 상황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분포 중심지의 현황으로 봤을 때 양치식물인 경우는 따뜻해지면 상륙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고정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매트릭스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건 있습니다. 종, 세로로, 가로로는 캐릭터, 그렇게 해서 매트릭스 내에 점수를 줘가지고 총합 웨이트가 얼마니까 1번 어떤 나무가 가장 빨리 들어온다, 2번은 그 다음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33종은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거다 골아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그러니까 세 가지는 됐고 종자식물에서만 그런 매트릭스 제시가 안 됐다는 것이 아쉬운 점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논문화할 때 그런 부분은 이제 몇 가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짜임새 있는 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정군 연구과장님과 우리 고대승 우리 선생님께서 좀 관련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토론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한 24분 정도 여기 자리에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세션 관계없이 다룬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자들은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십시오. 자, 제가 마이크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면은 또 족적을 남겨야 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 바람이 만든 제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거기까지. 예. 이제 소개도 해야 되네, 그러면. 저 기억을 못했어요. 제주 한라대 오영주입니다. 방금 그 오상학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를 탁 튀어나오고 그거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바람이라는 게 바로 제주 사람들의 인문 역량을 키워냈다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려운 바람은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바람은 우리가 이용을 해왔다. 그러니까 특히 이 바다에 나갈 때 바람을 이용해서 이 제주시에서는 육지로 갔고 우리 남쪽 바다 쪽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오키나와 이렇게 일본 해외로 나가는 하나의 통로였다. 그래서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진취적인 그러한 기상을 만들어낸 것도 이 바람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식품 가공을 할 때도 풍선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할 때도 바람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던 이게 제주만 있는 중요한 또 문화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우리의 그 인문적인 그런 역량을 앞으로 어떻게 이게 선양시켜 나갈 거냐는 어떤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김일환 박사님이 아주 좋은 풍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주민 수용성, 사회 수용성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받아내려면은 이 바람, 제주도 바람의 인문적인 그러한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제 이 얘기 안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몽골과 상당히 큰 우리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인데 생물학적 유전자 특성이 상당히 몽골하고 근접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인문학자들은 그 생물학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몽골하고 깊은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비 사막의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비 사막의 그러한 풍력을 제주도의 풍력, 바다의 초원, 초원의 바람, 바다의 바람 이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융합을 해서 몽골과 연계된 이 대단히 그 풍력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 그 주체는 제주대학이 돼야 되고 바로 제주도민이 돼야 된다. 이러한 역사와 연계된 풍력 산업을 우리가 좀 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문을 아니시고 감상을 피력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내지는 본인의 의견이라도 오십시오. 임 교수님.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인문학 쪽하고 이제 이 공학 쪽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제주 바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고마운데요. 방금 이제 오영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참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표류, 표착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덜 얘기된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옛날에 얻을 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민들이 저 오키나와로 필리핀까지 이렇게 표류했다가 왔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의 어떤 물정들을 좀 알게 되고 또 거꾸로 이제 하멜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주도의 표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외국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또 알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바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근데 모처럼 오늘 또 공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뵙게 되니까 하나만 우리 김일환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풍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지역이 해상풍력 대정 지역이다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그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서식지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긴데 이걸 어떻게 충돌을 막을 수가 있을까? 이제 어족 자원은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훨씬 더 늘어나더라라고 했는데 이 그 돌고래의 어떤 그 서식 환경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 참 옛날에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바닷가에서 그 이 태평양 이쪽 을 향해서 앉아보면 그 곰수애기들 지금 말하는 이제 남방 큰 돌고래인데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계속 이렇게 그 헤엄쳐 가는 그 모습을 아련하게 지금 추억하고 있거든요. 아까 김원민 선생님께서 옛날에 어떤 그것들을 다시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요 지점에서 좀 그 충돌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카메라 다 찍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우리 윤 교수님 그 질의에 답변하는 건 저 사견입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남방 돌고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덴마크 환경 보고서를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새 조류 첫째 조류에서 말씀드려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써서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아가면 첫해 1년 차 때는 조류가 지나가면서 많이 충돌했답니다. 충돌해서 이제 죽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년 차, 3년 차다니까 전부 회피했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조류 문제는 지금 최근에 와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게 소위 학습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남방 그 돌고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사 기간 보통 한 1년 내지 2년 걸리는데 그때는 남방 돌고래들이 아마 전부 없어질 겁니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공사가 완료돼서 그렇게 되면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인공 어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그 소위 말하면 그 남방고래가 그 먹을 수 있는 그 수족자원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많이 형성될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은 실험은 안 해봤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중에 완공되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게 남방 돌고래도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유사한 어떤 아까 조류 말고 네. 이런 대형 동물들 예. 뭐 돌고래 같은 종류들이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외국 사례는 소위 말하면 이렇게 대형 돌고래 그런 걸 못 봤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어족 자원의 변화는 그건 제가 보고서는 봤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다른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우리 부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 한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예,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과거에는 고난과 역경이 상징적 존재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와서는 공공자원으로서의 바람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로운 요소로서의 바람 이런 게 이제 대비되면서 오늘 토론과 발표와 토론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제주학회에서 다시 한번 이 관련 주제를 좀 심층적으로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 이영돈 회장님 그 시기에는 아니 되겠지만 나중에 또 바톤을 또 이렇게 넘겨주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그 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3세션에 그 오늘 정말 발표해 주신 그 바람과 제주바람과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세 분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좌장 선생님 또 옆에 와 계신 우리 황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오늘 제주학회 아주 그 중요한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3세션이 없었으면 정말 재미가 없었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예, 회장님.